자, 지금쯤 사과밭에 오면 사과가 콩알만한 게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농부는 마음이 기쁩니다. 기분이 기쁜데요. 올해는 뭐 누집이고 막론하고 여러 차례 냉해 추위가 와서 얼음을 여러 차례 얽어서 개화시기에 있는 꽃들을 많이 실패를 했는데요. 꽃이 없지요, 이 가지에? 이 가지에 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가지를 저는 요 끝에 순을 질렀는데요. 순을 질렀어요. 순을 안 지르고 놔두면은 이 가지가 계속 자라나가면은 가을까지 가면은 한 4-50cm 넣기 자랍니다. 4-50cm 넣기 자라요. 그러면 나무는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이 안쪽에 있는 이 구간에 있는 꽃눈이 약합니다. 꽃눈이. 어차피 내년 봄에 동계전정 시에는 이 부분을 여기를 자르게 돼요. 이 부분을 자르게 되는데 어차피 필요 없는 가지예요. 그 부분은 이 안쪽을 꽃눈을 좋은 꽃눈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꽃눈을 만들자면은 그냥 이렇게 두면은 절대 좋은 꽃눈이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쯤 해서 유인추 있죠? 유인추를 걸어서 가지를 하수시키거나 뭐 노끈으로 큰 가지를 묶을 수도 윤목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유인추를 걸어서 하수를 시키면은 이 끝에 자람이 멈추고 이 안쪽에 있는 눈들이 충실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모두 태양을 향해서 자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태양을 향해서 위로 곧게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뒷면에 보면은 태양과 반대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눈은 보면은 거의 뭐 겨우 살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빈약하는 거예요. 이런 꽃눈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꽃눈은 신경 쓸 거 없고 우선 내년에 쓸 가지, 여기서 이제 내년에 사과를 달게 되잖아요. 여기 내년에 꽃눈이 생깁니다. 6월쯤 되면은 여기가 토실토실해져요. 요 가지, 요 눈, 이런 거 토실토실해집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많이 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유인을 해주든가 적심을 해줘서 이 안쪽에 꽃눈을 튼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달린 열매도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나 그 옆에 신초는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 지금 비정상적이거든요. 예년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지금쯤 이제 만개가 끝나고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 만개가 끝나고 이제는 꽃이 떨어지고 요렇게 열매가 콩알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굵어 상태가 되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 열매가 꽃필 시기에 이제 여러 차례 냉해를 받다 보니까 이 말하자면 이게 위축돼 가지고 이 세포가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포가 자라지를 못하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은 그대로 있는데 어디 갈 곳을 못 찾은 양분이 우선 가지로 뻗는 거예요. 가지로 뻗고 열매는 그렇게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품질 좋은 사과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냉해가 온다고 예보가 있어서, 날씨가 추워진다고 예보가 있어서 생리활성제, 말하자면 영양제죠.
질 소질이 빠져 있는 미량 요소가 많이 포함된 그런 생리활성제, 그 다음에 설탕, 뭐 요소 이런 걸 섞어서 한 두어 차례 살포했고요. 영양제도 벌삼에 어제도 또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고 있는 쉬고 있는 이 세포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냥 내비두면은 늦어요. 회복이 늦습니다. 빨리 깨워서 빨리 자라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과가 말하자면 이런 것은 어차피 이제 적가를 하게 되겠죠. 어차피 이것이 중심가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래도 뭐 좋진 않지만 뭐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과를 이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젓가를 못 믿어요. 이제 열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고 조금 늦추는 것이 이제 좋을 듯 합니다. 예, 이 가지도 보면은 열매가 좋지 않네요. 일단 뭐 수정이 다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열매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뭐 수정은 된 것 같은데 안에 지금 바짝 웅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아마 도장지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나 이거 같이 등에 난 가지는 직립성으로 하늘을 향해 곧장 자랄 것입니다. 이런 게 많아요, 올해는. 왜냐하면 사과가 없기 때문에 저런 도장성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농가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비비풀을 살포해서 성장을 좀 멈추고 꽃눈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비비풀을 살포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은 뭐 살포해도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리오를 애용합니다. 작년에도 부리오를 애용했고 올해도 부리오를 농약 칠 때마다 이제 700g짜리 한 봉씩을 넣는데요. 부리오에도 그 성장을 멈추고 꽃눈 충실도를 좋게 하고 가실 품질을 높이고 당도를 높여주는 그런 물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놈은 홍로인데 꼭지는 조금 작아도 이런 것처럼 기형가가 있어도 중심가는 기형가고 그 옆에 측가가 모양이 좋습니다. 요것을 아마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적가할 때는. 예. 뭐 이 정도는 홍로면은 이 정도는 수정이 뭐 그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만족스럽습니다. 시나노 골드를 살펴볼까요? 예, 이것도 뭐 이 정도면은 뭐 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냉해 방제로 예방을 한 것이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수분이 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가지를 보실까요? 이 가지도 말하자면은 주지에서 순이 나는데요. 이 가지는 등에 정면에 하늘을 보고 수직으로 났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한 도장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옆구리에 난 측면에 난 요런 가지는 내년에 좋은 꽃눈으로 쓸 수 있어요. 요것이 좋은 꽃눈으로 씁니다. 이런 거는 따내면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좀 더 자라면은 유인추로 유인을 해줘서 고개를 숙여서 가지를 하수시켜서 꽃눈이 좋아지게 만들면 됩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밀어버리면 따내면 돼요. 예. 그냥 사과가 없다고 해서 그냥 둬버리면은 내년에도 역시 사과가 달리지 않습니다. 이 뭐 사과 농사뿐 아니고 모든 농사가
옛날 관행농법으로 하면은 절대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농사는 관행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예, 농사는 과학이에요. 냉해를 받은 것도 많지만 이것처럼 뭐 5송이가 모두 피었어요. 이런 경우는 말하자면 양분을 이리 많이 몰아준 탓입니다. 가지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이 안쪽에서 모두 소비시키지 않고 끝까지 양분이 가서 여기 꽃눈에 모여서 충실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런 꽃눈을 미리미리 따줘야 끝에 남아있는 정화가 이제 품질 좋고 또 추위에도 견디는 면역이 강해져요. 면역이. 예, 많은 꽃눈을 이 가지에 많은 꽃눈을 붙여 놔두면은 말하자면 여기서 백이라는 양분이 올라오면서 이 눈에 내려주고 여기 내려오고 여기 꽃눈마다 양분을 다 나누어 주고 가다 보면은 끝에 정화에 갈 양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 뒤쪽에 있는 이런 꽃눈은 내년도 쓸 결과지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따버리는 것이 수간도 덜 복잡하고 꽃눈 충실도도 좋아지는 겁니다. 예.